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BS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펴주세요. 맨날 얼굴로 보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온라인 클래스를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보고 싶지 않나? 자, 봅시다, 여러분. 일단 산화란 간단하게 갈게요. 산화란 동글뱅이 치고 산소를 얻는 반응이다.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그리고 환원 동글뱅이 치고 산소를 잃는 반응. 그래서 산화, 환원 이제부터 배울 겁니다. 산염기랑 다르게 비슷한 반응이지만 다른 반응입니다. 산화, 환원 반응이나 이런 반응이고요. 반응식 보면은 CU가 갑자기 산소를 얻었습니다. 이 경우에 산화가 됐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구리를 불로 태우면 산소랑 결합을 합니다. 이 과정을 연소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 산화구리가 되면서 색깔도 변하고, 이때 석회수가 있는데, 석회수는 수산화칼슘의 수용액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들어온 CO2랑 반응을 합니다. CO2랑 반응하면은 탄산칼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뿌옇게 변하는 겁니다. 한번 적어주세요. 얘랑 CO2랑 반응을 하면은 탄산칼슘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머지는? 물이 나오겠죠? 자, 대충 적고요. 중요한 건 그냥 CO2는 석회수에서 뿌옇게 흐려진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연소 동글뱅이 쳐주시고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 여기다가 밑줄. 자, 밑줄 그었으면 바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196페이지고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산화수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산화수 나오기 전까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수체 연소, 천연가스 연소 다 산화하는 반응이다. 왜냐면 산소랑 결합하기 때문에. 그 다음 재련 동글뱅이 한번 쳐볼게요. 처리 재련. 재련이란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얻는 방법. 에다가 밑줄. 자, 끊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는 철광석이 있었는데 여기서 산소가 빠지면서 순수한 철이 됐습니다. 그러면 산소를 잃었으면 환원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산소를 잃어서 환원되었다. 철의 재련 과정이다.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이 반응식도 몇 번씩 건들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 CO2가 아니라 CO가 나오는 산소가 덜 붙은 연소를 불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불완전 연소. 상식이니까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불완전 연소를 한다. 자, 산화. 마찬가지로 전자를 잃는 반응이었죠. 즉 이온이 되는 반응을 산화라고 합니다. 금속이. 반대로 음이온이 전자를 잃어서 원자로 된 반응도 산화 반응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Cl- 얘네가 Cl2 기체가 되면서 전자 2개 내놓는 물질 반응, 이런 반응도 산화 반응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 이 경우에 산화가 된다. 그래서 금속은 서로 산화가 되려는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금속의 산화 경향성 따졌었죠. 저희가 칼칼, 나마, 아라찰리, 준합수구, 수은, 백금 이런 식으로 다 있었다는 거 대충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7페이지 넘어갈게요. 구리와 은이 반응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한쪽은 산화되고 한쪽은 환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지금 누가 산화가 되었죠? 구리가 지금 산화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구리가 은보다
산화 경향성이 크다. 또는 이온화 경향이 크다.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그냥 구리가 은보다 산화 경향성이 크다. 왜냐면 지금 산화가 됐고 은을 환원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리는 전자를 잃었고 전자 이름, 은은 전자를 얻었습니다.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여주려고 그려본 거예요. 오늘 중요한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다 아연과 황산구리 수용액의 반응인데요. 아연은 전자를 잃어서 이온으로 여기서 산화가 되고 있고요. 구리는 전자를 얻고 있습니다. 이때 구리는 수용액에서 푸른색을 띈다.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수용액에서 푸른색을 띈다. 이때 주 반응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구리는 양이온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푸른색은 점점 옅어져야겠죠? 푸른색은 점점 옅어지고, 그래서 붉은색의 구리가 석출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황산이온은 여러분 상당히 안정한 이온이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산화하는 반응들이 있어서 언급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금속은 비금속과 만나서 산화가 됐고요. 전자를 잃었죠. 왜냐면 나트륨은 플러스 이온, Cl은 마이너스 이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빨리 감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났을 때도 금속 비금속이 반응이었고요. 여러분 이거 마그네슘 산소 만나는 반응을 우리가 다 연소 반응이라 한다 했죠? 마그네슘의 연소 봐본 사람 있나? 저희 작년에 실험 안 했었죠? 나중에 한번 수업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릴게요. 마그네슘 보여줬다 생각해보니까 보여줬던 것 같다. 1학년 수업하면서 보여줬던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1학년 때 했었던 여러가지 산화하는 반응들, 산소 그리고 전자의 이동으로 정의를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198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198페이지. 금속과 금속이온의 반응, 이거는 반응성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이것도 간단하게 언급 한번 해볼까요?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자, 금속과 산이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죠. 이때 H+는 마그네슘보다 산화되려는 경향성이 작아요. 따라서 마그네슘이 산화가 더 잘 된다는 말이겠죠. 마그네슘이 전자 잃고 산화되면서 이 전자를 H+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H+가 받으면 원자로 환원되겠죠. 근데 두 개의 원자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공유결합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수소기체 발생 원리다.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할로젠과 할로젠화 이온의 반응인데, 여러분 할로젠은 17쪽이에요. 따라서 전자를 얻는 반응을 하죠. 따라서 얘는 더 반응성이 클수록 환원을 합니다. 따라서 반응성이 큰 할로젠 분자는 환원. 밑줄 한 번만 그어봅시다. 그래서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이 반응식 보면은 지금 누가 전자를 얻고 있죠? 염소가 전자를 얻고 있죠. 따라서 염소가 더 반응성이 크다, 즉 환원 반응성이 크다, 이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경향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전기 음성도가 얘가 크고 아이오딘으로 갈수록 작기 때문이죠. 주기가 더 작기 때문입니다. 전자 껍질 수가 작으면 전자쌍을 더 잘 잡아당기기 때문에 전자를 좋아해요. 그렇단 말은 전자도 잘 얻겠죠. 전자도 잘 얻습니다. 그래서 전자 얻는 걸 좋아하는 환원 반응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오늘 중요한 개념으로 사놨습니다. 여러분 좀 수업이 빠른데 일단 설명 들어주시고요. 50분이 다 안 채워질 것 같아요. 안 채울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적고 개념 체크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빠듯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산화수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산화수 동글뱅이 쳐봅시다. 산화수란 동글뱅이 쳐주시고요. 적어봅시다. 모든 결합을 순수 이온 결합 모든 결합을 순수 이온 결합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온 결합은 저희가 전기 음성도가 크고 작은, 즉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큰 금속 비금속 간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럼 모든 결합을 다 이온 결합을 결정한다는 말은 다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전자쌍을 분리시켜라 이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전기 음성도, 여러분 적으면서 설명 꼭 들어주세요. 적을 때는 설명을 다 듣고 일시정지를 하고 적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설명할 때는 설명을 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왜 이게 이거였지 하고 다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설명을 다 듣고 일시정지 누른 다음에 적어주세요. 자, 모든 결합을 순수 이온 결합으로 가정을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예를 들어서 H2O 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물은 이렇게 생겼죠. 이 경우에 전기 음성도는 H 2.1, 산소는 3.5, 또 수소는 2.1입니다. 누가 더 크나요? 산소가 크죠. 전기 음성도가 뭐였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이었어요. 이때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은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커진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효 획전화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유효 획전화가 크다는 말은 원자핵이 전자를 실질적으로 잘 잡아당긴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 말은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에 비해서 이 사이에 있는 공유 전자쌍을 더 잘 잡아당긴다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모두 산소 원자의 전자쌍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전자쌍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원래 전자 하나는 누구 거였죠? 이 전자 하나는 수소 거였고, 이 전자 하나는 산소 거였어요. 각각 하나씩 내놓고 공유 결합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산소 원자 쪽으로 치우친다면은 수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 하나를 잃은 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수소 원자 입장으로서는 전자 하나를 잃은 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 원자는 전자 두 개를 얻은 게 되니까 전하는 마이너스 2의 전하를 느끼는 것처럼 보이죠. 이때 느끼는 전하를 산화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을 수 있겠죠. 이 전기 음성도는 잠깐 저 위에다 한번 옮겨볼까? 다시. 여기 위에다 올려봅시다. 전기 음성도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예쁘네.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산화수입니다. 산화수.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잃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1. 산소 원자의 경우에는 양쪽에서 전자 하나를 다 얻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해주시고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아래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산화수를 정의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산화수를 정의하는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 개념 체크, 여기 지금 여백 많이 있죠? 여기 여백 많이 있죠? 여기다가 뭘 하나 적어 볼 겁니다. 여기다 적어 볼 거야. 적힐려나 이게 다? 자, 봅시다. 산화수 규칙이고요. 산화수 규칙.
사라스 규칙입니다. 첫 번째 원소. 여러분 이거 그냥 새로운 곳에 적읍시다. 여기다 적으세요. 자, 사라스 규칙입니다. 사라스 규칙 첫 번째, 원소는 산화수가 0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설명 들어주세요. 여러분 한 번에 적을 겁니다. 한 번에 일시정지하고 적어주세요. O2 분자를 봐볼게요. 원소죠? 산소와 다른 산소는 이렇게 지금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때 전기유성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기유성 차이가 없는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의 전자쌍은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산화수가 0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온의 전하는 그게 그대로 산화수예요. 여러분 산화수를 정의하는 원리가 뭐였죠? 모든 결합을 순수 이온 결합으로 봐라. 그 말은 원래 이온은 어떻다는 말이겠어요? 이미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 즉 원래 이온이기 때문에 잃은 전자, 얻은 전자가 그대로 산화수가 된다는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나트륨 플러스 봐봅시다. 여러분 나트륨 플러스는 원래 원자과 전자 하나를 잃은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미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여러분 화합물이든 또는 여러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다원자 이온이든 화합물의 산화수의 총합은 그 화합물의 전하와 같습니다. 전하와 같다. 무슨 말이냐? EX 하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H2O, 아까 저희가 봤던 물 분자였죠? H2O의 경우에는 H, O, H 이렇게 있었는데 전자쌍은 다 누구께 있었죠? 산소께 됐어요. 따라서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0이죠. 전자 하나를 얻고 전자 하나를 잃고 두 개를 얻고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얻고 이런 전자의 총 개수는 외부에서 유입된 게 없으니까 당연히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이번에는 NaCl 봐볼게요. NaCl이고요. 여러분 NaCl은 어떻게 이온화되어 있는 물질이죠?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더하면 0 되겠죠. 이번에는 여러분 다원자 이온이에요. SO4 2- 그리고 NO3 마이너스 PO4 3- 또 탄산이온이죠. CO3 2-. 자, 이런 애들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일단 이 분자 구조를 좀 봐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다 어떻게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중심 원자에 다른 비금속 원소가 있고요. 주변에 다 산소가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황산이온 보면은 황산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3주기 비금속 애들이기 때문에 황인 이런 애들은 3주기 비금속이라서 옥텟 규칙보다 더 많은 원자과 전자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애들을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요즘 교육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 구조 그냥 대충 이렇군 하고 생각만 하고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따라서 일단 봐보겠습니다. 산소의 경우에는 지금 다 전자쌍을 가져옵니다. 전자쌍을 가져오고 얘는 두 개 가져왔으니까 마이너스 2, 얘는 하나 가져왔는데 이미 전자 하나를 얻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두 개 가져와서 마이너스 2, 하나 가져왔는데 하나를 또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즉 여러분 전기용성도가 큰 산소는 플루오린을 제외하고 우주에서 두 번째로 크죠. 이 산소가 모두 원자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원자 하나랑 결합할 경우에는 무조건 산화수가 마이너스 2를 받습니다. 왜냐면은 산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고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두 개를 어떻게든 얻어오게 되겠죠. 공유 결합을 하든 또는 아니면 이온 결합을 통해서 전자 하나를 얻어오든, 그래서 전자 두 개를 무조건 얻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는다. 그럼 적용시켜 볼게요. 먼저 황산입니다. 산소가 마이너스 몇을 갖는다 했습니까? 마이너스 1을 가져요. 그 산소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4한, 이는 산소의 산화수가 됩니다. 여기에 황의 산화수를 더한 값이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황의 산화수 x는 어떤 값을 가져야 될까요? 플러스 6을 가져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적은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은 굳이 적을 필요 없고, 이해가 안 되면은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자, 나머지도 다 보겠습니다. 산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3개, 여러분 지금 적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가 3개 있는 게 n 플러스 5랑 더해야지 마이너스 1이라는 산화수를 갖겠죠? 그 다음 인산이온에서 산소 역시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고요. 얘는 그러면 플러스 5가 되어야겠네요. 탄산이온에서 산소는 마이너스 2고요.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는 플러스 4가 되어야겠습니다. 특이점을 혹시 눈치챈 사람이 있나요? 이거는 몰라,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할 건데, 중심원소의 산화수는 그 원소의 원자과 전자 수와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원자과 전자가 다 산소와의 결합에 쓰였고 다 뺏기죠. 산소가 전기용 성도가 크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결합한 개수 그대로 산소한테 뺏기니까 원자과 전자 즉 족번호가 산화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제 4번이고요. 이거를 다 적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포스트잇이 있으면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냥 4번. 자, 여러분 플루오린은요 우주에서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결합하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 다 뺏어오겠죠. 따라서 플루오린의 경우에는 다 뺏어오니까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고요. 왜냐면 결합 하나 하죠? 결합 하나 하는데 다 뺏어오니까. 그 다음에 원소의 경우에는 0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따라서 얘는 화합물, 그리고 0일 때는 원소 산화수를 갖고요. 예를 들어서 OF2 가볼까요? OF2. 이 경우에는 FOF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이 그려지죠. 이 경우에 전기 음성도가 누가 더 큽니까? 플루오린이 커요. 따라서 산소는 전자 두 개를 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플루오린은 산소가 마이너스 1, 산소는 플러스 2 더해서 0 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O2F2는 나중에 해볼 수 있겠네요. 분자구조 그려서 해본다면은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루오린은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 5번 볼게요. 이번에는 산소입니다, 여러분. 산소는 아까 저희가 말했죠. 우주에서 두 번째로 크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플루오린 화합물을 제외하고는 보통 산화수가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가 보통이고요. 근데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 0, 플러스 1과 플러스 2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 차근차근 봐볼게요.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모두 다 공결합을 다른 원자랑 할 경우, 예를 들어서 EX, H2O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갖는 경우는 산소 원자가 나머지 하나로 들어온 경우인데, 이거는 분자구조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자, H한테는 하나를 뺏어오지만 가운데 공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따라서 하나만 얻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하나 뺏겼으니까 플러스 1. 마찬가지로 하나만 얻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하나를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게 된다. 이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온라인 수업이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전으로 넘길 수가 다시 들을 수가 있어서 좀 빨리 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원소의 경우에는 0이라고 했으니까 0인 경우는 O2, 뭐 O3, 아까 2 했으니까 3 가볼까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O2, F2, 그 다음에 OF2 이런 식의 물질이 있겠네요. 6번 갈게요. 6번. 이번엔 수소입니다, 여러분.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수소랑 산소, 그리고 플루오린 뭐 여러 가지. 지금 얘네들 다 알면 되거든요. 오케이, 가볼게요. 이거 이렇게 한 번에 적기 편하려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낫겠구나. 자, 수소의 경우에는 6번을 여기다 갈까? 적기 편하려면 자, 6번 여기다 갑시다. 수소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1. 왜냐면 결합 하나 하는데 웬만하면 뺏기죠. 비금속한테는. 전기금속도가 비금속 중에 가장 작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0. 근데 마이너스 1도 있어요. 결합 하나 하는데 얘가 얻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전기음성도기 때문에 금속도 있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봐볼게요. EX 어떤 물질이 있냐. 대부분의 화합물은 다 H랑 결합해서 다 얻어옵니다. 그리고 수소 기체 0이고요. 얘는 금속의 화합물이야. 금속. 예를 들어서 NaH. 전기음성도는 누가 큽니까? 전기음성도는 H가 더 크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의 산화수, 수소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스크린샷 찍어서 다 199페이지 오른쪽 아래 개념 체크에다가 다 적어주세요. 일시 정지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깜짝 놀랐죠? 이제 여러분 모든 학년이 없는 빈 교실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0페이지고요. 200페이지에서 산화수의 주기성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볼게요. 전기음성도 동글뱅이 쳐주시고 전기음성도에 따라서 그 원자가 잃거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밑줄. 이게 무슨 말이냐, 전기음성도가 여러분 크고 작냐에 따라서 다른 원소한테 뺏기거나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자가 전자가 5개 있대요. 예를 들어 질소의 경우에 전기음성도가 적당합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얻으면은 3개를 총 얻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원자가 전자가 1, 2, 3, 4, 5 다시 4, 5 5개가 있기 때문에 3개를 얻어오거나 5개를 모두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산화수의 최대값은 플러스 5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으로 다양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산화수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산화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5족은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다 얻거나 다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산화수는 주기성을 갖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뭐 예쁘게 쭉 올라갔다가 즉 산화수의 최대값이 다 올라갔다가 되고요. 최소값도 쭉 올라갔다가 쭉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주기성을 갖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네.
근데 왜 0은 없나요?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다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에서 산화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1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부터 산화란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그리고 환원이란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을 말해요. 동글뱅이 쳐줍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산화 환원의 반응을 이걸로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산소를 얻고 전자를 잃고 하는 부분들은 다 산화수를 가지고 판별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만 플루오린 화합물에서 산소를 얻어도 플루오린은 산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플루오린의 전기 우선도가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고는 다 앞의 내용을 포함하죠. 그리고 이 정의가 맞습니다, 여러분. 산소를 얻는다고 무조건 산화다라고 하면은 플루오린 때문에 틀려요. 자, 그 다음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여러분? 산화되는 물질에서 증가한 산화수의 합은 감소한 산화수의 합과 같다. 즉 산화수의 총량은 같아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봐볼게요, 여러분. MnO2에서 얘는 금속이에요, 망간. 그래서 산소는 무조건 -2의 산화수를 갖겠죠. 그래서 더해서 0 되려면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4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HCl에서 얘는 -1의 산화수를 갖고 얘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겠죠. 왜냐면 HCl은 이렇게 결합 하나 합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식의 오른쪽에 있는 산소와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과 -1로 변함이 없죠. 근데 염소가 원소가 됐기 때문에 0으로 바뀌었고요. 이때 얘는 음영 그대로 -1. -1. 두 개랑 결합해서 0을 만들었기 때문에 망간은 플러스 2가 됩니다. 이 경우에 얘는 산화수가 2만큼 감소했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염소의 경우에는 지금 산화수가 -1에서 0으로 플러스 1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Cl2 두 개만 4개 중에 여기 4개 중에 2개만 지금 산화가 됐어요. 산화수가 플러스 1, 즉 하나씩 올라갔다는 말은 산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2개가 반응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 한번 좀 적어주세요. 플러스 1이 2개 있고 마이너스 2가 하나 있다. 그래서 얻고 잃은 산화수의 개수가 똑같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산화제와 환원제고요. 이를 통해서 반응식을 완성하면은 끝이고요. 한번 가볼게요. 산화제 동글뱅이 치고 산화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밑줄. 환원제 동글뱅이 다른 물질 환원시킨다.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여러분 소화제가 뭐죠? 소화제? 소화제 뭐 하려고 먹죠? 소화제? 소화시키려고 먹죠. 그리고 산화제는 언제 쓸까요? 산화시키려고 쓰겠죠. 그래서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항상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이 산화가 되려면 자신이 뭐가 돼야겠어요? 자신은 환원돼야겠죠. 그래서 자신은 환원 동글뱅이 쳐주세요.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고 싶다면 나는 산화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여러분. 망간의 산화수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2로 감소했어요. 그러면 자신은 환원된 거죠. 이 경우에는 산화제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Cl-의 경우에도 여기서 2개가 지금 반응했죠? 2개가 반응했는데 하나씩 플러스 1로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증가했으니까 얘는 자신이 산화가 됐어요. 그 말은 이산화 망간을 환원시켰다. 즉 환원제로 작용했다. 이 내용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론은 간단합니다. 이거 문제 풀 때 뭐 산화수 계산만 제대로 한다면은 뭐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문제 작년이었나 올해였지. 올해 이거 강의 찍다가 진짜 소리 녹음 안 돼가지고 현타 시기 왔었죠 한번. 지금 지금 몇 분째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5분부터 찍었으니까 30분 넘게 찍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찍고 있는데 설마 소리가 녹음이 안 됐을까? 불안합니다. 자, 산화하는 반응식의 완성에다가 별표 한 3개 박아줍시다. 이렇게 하면 5개가 완성이 되네. 예쁘죠? 별표 5개, 뭐 3개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이 반응식을 완성시켜 볼 겁니다. 완성시켜 볼 건데, 자, 어디다 하냐면 얘다 그냥 바로 할게요. 얘다 위에다 적고 할게요, 여러분. SN E 플러스 이거는 좀 연습할 때 여러분 항상 화학식 앞에는 개수를 뭘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칸을 띄워주세요. 얘가 H 플러스와 만나서 주석 4 플러스 이온과 망간 2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물이 생성된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1단계입니다. 산화수를 다 적어주세요. 산화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2가 4개 있어서 총 플러스 7이 돼야지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는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4, 얘는 플러스 2, H는 플러스 1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소와 산소의 산화수는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변화가 없죠. 따라서 얘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물질이 산화됐고 어떤 물질이 환원됐는지 파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주석이거든요. 주석은 얼만큼 산화수가 변했나요? 주석은 지금 플러스 2가 됐습니다. 플러스 2가 됐고요. 죄송합니다. 망간의 경우에는 지금 산화수가 마이너스 5만큼 감소를 했어요. 그쵸? 나머지 물질은 산화수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산화수의 얻고 잃는 총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곱하기 5를 해주고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따라서 주석은 5개씩 반응을 해줘야 되고 망간은 2개씩 반응을 해줘야지 서로 산화수가 10개씩 오르내린다 이겁니다. 따라서 5개를 여기 앞에 써주고요. 2개는 여기 앞에 무조건 써줍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로 화합물에서 주석이 2개가 있다면은 앞에 개수가 2분의 5 해서 다시 정수를 만들어 줘야겠죠? 근데 지금 다 화학식에 주석이나 망간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5와 2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남은 게 뭐죠? H 플러스와 H2O의 개수가 남아있죠? 그리고 최종 점검은 전하의 균형이 맞는지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노란 색깔이 좀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보라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라색으로. 자, 여러분 H 플러스는 원소죠 지금. 원소라기보다는 물질 하나입니다. 그래서 H 플러스는 오른쪽에 있는 이 수소, 물 있죠, 물의 개수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맞춰야 될까요? 물을 먼저 맞춰야겠죠. 반응물에 있는 산소는 총 몇 개 있죠? 2 곱하기 4 해서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8개로 맞춰주고요. 그러면 수소가 총 16개가 되겠죠? H2O이기 때문에. 그래서 16개의 수소를 이렇게 써주면 마지막으로 전하를 맞춰주라 했죠. 전하. 전하 균형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반응물의 전하는 5 곱하기 플러스 2 해서 플러스 10 더하기 그리고 산소
망간산화물에서 마이너스 1이 두 개 있죠. 그래서 총 마이너스 2. 거기에 수소 이온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24가 되겠죠. 플러스 24만큼의 반응물의 전하가 있습니다. 생성물의 전하도 볼게요. 생성물 주석 이온이 4 플러스가 총 5개 있어서 플러스 20이 있고요. 망간 이온이 플러스 2짜리가 2개 있어서 총 플러스 24. 어떻죠? 전과 후가 똑같죠. 전과 후가 같다. 따라서 이 반응식은 이 계수를 그대로 써주면 된다. 이 내용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수업을 방금 했죠? 다시 돌려들으면서 좀 적어주세요. 오늘 수업 내용이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적으면 산화하는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양적 관계를 제가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자, 볼게요. 주석 5개가 반응할 때, 망간산이온이라 했던 것 같은데, 망간산이온은 지금 2개를 반응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1몰이 반응하면은 얘는 몇 몰 반응하겠어요? 망간산이온은 5분의 2니까 0.3몰만큼 반응하겠죠. 이런 식으로 양적 관계를 다 생각해 주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왔냐? 제일 마지막 페이지죠. 2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양적 관계고요. 동글뱅이 한번 쳐볼게요. 자,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면 밑줄 그리고 산화제와 환원제의 양적 관계를 구할 수 있다. 밑줄 그어주세요. 산화제인 얘와 환원제인 일산화탄소는 1대3의 몰비로 반응하므로 산화철이 1몰 반응할 때 일산화탄소는 3몰 산화된다. 이런 식으로 양적 관계를 적을 수 있다. 이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2번 보면은 볼게요. 지금 얘가 1.5몰이 환원됐대요. 황화은인데 그러면은 3분의 2만큼의 알루미늄이 반응하겠죠. 그래서 1몰이 반응하고요. 그리고 은은 3분의 6, 즉 이 2배만큼 생성되니까 3몰이 생성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 쭉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소리 나온지 한번 들으러 가봐야겠다.